안녕하세요, 르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한번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샤님. 저는 현재 연애를 6년 정도 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결혼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인신고, 결혼식 준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하니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혼인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식이 저에겐 정말 큰 과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SNS 상으로 주변 지인들이나 인친분들이 결혼 게시물 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자꾸 생기거든요. 결혼식 비용도 아깝고 형식적인 틀 안에서 식을 올리는 게 왜 그렇게 답답하고 옥죄는 느낌이 들까요? 이 상황이 더 웃긴 건 저희는 이미 상견례를 2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직진했었어야 됐는데 일이다 뭐다 상황이 안 맞아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렇게 하다 이렇게 고민으로까지 와버렸네요. 마음 같아선 결혼식을 패스하고 그 돈으로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더 의미 있게 여행을 다닌다던가 뭐라도 저희에게 더 값지게 쓰고 싶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역시 오래 연애하면 결혼을 못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확률에 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르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사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사연이 올 때마다 각자 다른, 진짜 정말 색다른 고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각자 여러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 뭐 이렇게 약속 다 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 함께 할 거다 평생 이렇게 이해를 서로 한다면 굳이 남들을 위해 이 부담스러운 결혼식을 꼭 올려야 할까요? 저도 이 사연자분 이 고민을 조금 이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SNS로 이제 결혼식 이제 포스트 같은 걸 많이 보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자꾸 나를 그 안에 끼워 맞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삶은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누군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그 사진 딱 하나만 보고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건가 역시 이런 조금 마음 아픈 생각들이 들게 되면 사실 저는 글쎄요, 그 남의 결과물로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결혼식에 대한 포스트를 보시고 조금 이런저런 불안감도 들고 부담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SNS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저 사람의 그 하루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정리된 모습 하나만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그 뒤에 있었던 일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비교하지 말자.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이 SNS라는 게 참 고양이 마음을 후벼 파는데요. 저도 인스타를 하고는 있지만 어쩔 때는 진짜 가끔 들어갔다가 괜히 기분만 나빠져서 이제 나올 때도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남의 사는 인생을 이렇게 보고 한다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좀 불행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뭔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축하해주는 마음도 들지만 뭔가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반대로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대분에게, 결혼하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혼식을 꼭 올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결혼식을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이유를 각각 서로 이렇게 혼자 나눠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속 시원하게 굳이 식을 올려야 되는 이유와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이유를 각자 나눠서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너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 좀 뭔가 명확하게 답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요. 사연자님과 그리고 이 결혼하실 상대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민한 부분인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조금 이야기를 그런 방향으로 나누기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니?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 이유는 이렇고 저랬어.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식을 올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결혼식이 하기 싫어. 그냥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라고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분이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견례를 2년 전에 벌써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견례를 굳이 뭐 결혼식 직전에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년 전에 해도 되고 뭐 10년 전에 해도 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있는 부분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2년 전이나 전에 했는데 식을 아직도 못 올렸다라는 생각은 그냥 버리세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견례를 먼저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조금 더 이 커플분은 조금 더 단단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보다 상견례가 더 떨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상견례를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본인의 인생이시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너네들은 왜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뭐 드레스도 입고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아무리 그래도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실 수 있어도 당당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라고 당당하게 우리 사연자님의 의견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나중에 결혼식을 하시게 된다. 마음을 바꾸시거나 설득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그 결혼식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저한테 청첩장이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너무 멀지 않으면 축가라도 불러드리러 갈 테니까 꼭 사연자분의 마음에 맞게 맞는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이야기도 업데이트라도 또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셨는지 아니면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꼭 알려주시고 바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샤님.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게 일하고 퇴근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꼭 하고 싶은 취미가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그냥 쉬어버리기 일쑤고 주말에는 주중에 일한 보상심리인지 자꾸만 놀게 되네요. 하고 싶은 일이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라 지친 상태에서 하기도 그렇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하려면 자는 시간이 늦어져 다음날 회사가 힘들어지고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모습에 답답함만 늘어갑니다. 대학생 때는 피곤해도 무시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한번 번아웃이 세게 온 이후로는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나태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직장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의사님은 정신적으로 피곤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만성피로. 저도 요즘에 많이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친 상태로 퇴근을 하시고 그 지친 상태로 뭔가 잠시 멍 때리다 보면 생각보다 길게 멍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 할 일이 남았는데 하면 벌써 잘 시간이고
알죠? 저도 그 느낌 알아요. 근데 이게 딱 이제 퇴근 딱 하셔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10분만 쉬어야지, 10분만 멍 때리자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나는 진짜 10분만 쉬려고 했는데 시계 보니까 벌써 잘 시간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만의 이 리듬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조금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표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요. 저의 추천은.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해 두셔서 그에 맞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그 리듬이 이제 익숙해지셔서 몸에 익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해지게끔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고생하셔야겠죠. 뭔가 번아웃이 와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나 보다, 나도 늙었나 보다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정해져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해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스스로 나 왜 이렇게 답답해졌지? 라고 느껴지시는 거,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오늘 좀 지친 하루였다 라고 하셔서 그냥 일단은 오늘은 마저 쉬고 내일부터라도 뭘 새로운 걸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매일매일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되시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하나를 딱 먼저 고르세요. 그리고 골랐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사연자님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퇴근 전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줄 요가와 명상을 꼭 도전해 보세요. 제가 요가를 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사연자님이 요가를 도전해 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일본 영화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에 나온 쉘리 댄스라는 영화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분이 직장인이신데 퇴근하면서 그 지하철 틈 사이로 보이는 이제 댄스 수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힘들지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댄스 수업을 찾아가요. 한번 궁금해서. 그러다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조금씩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회사 안에서도 이제 업무 중에서도 막 춤도 추시고 연습해보시고 막 이 춤에 대해서 완전 사로잡힌 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도 업무를 보시면서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분이 사연자님께서 요가를 한번 진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혹시라도 저와 마주치게 된다면 모르는 척 서로 해드리도록 약속하기로. 결국에는 나태해지거나 지친 내 모습이 보기가 싫다면 방법은 정말 딱 하나예요. 뭐라도 일단 시작해보기, 나아가기 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해보는데요. 오늘은 이 사연 주신 분 말고도 이걸 듣고 계실 많은 사회생활을 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아무 이야기나 저와 나누어 봐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